네, 오늘장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토마토 투자클럽의 여인수 전문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인수입니다. 네, 시장이 조금 바뀔 때 이 부분을 좀 민감하게 반영을 해서 투자 전략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요즘 들어서 좀 강조해 주시는 대목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시는지, 오후 장에서는 또 코스닥이 고점을 더 높이고 있어서 오늘 분석부터 해볼게요. 예, 밀고 땡기고의 반복 과정이 있는 가운데서도 매주 시세는 화려한 곳은 터지죠. 일단 화려한 곳은 지수보다는 아무래도 종목이죠. 종목을 상징하는 것은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오늘 또 이유 있는 시세들이 급등주는 나와주고 있죠.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지금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건 이제 7월까지 좀 많이 터진 쪽은 좀 쉬어간다는 것. 반영이 많이 된 것은 좀 쉬어간다는 게 공통 분모 같아요. 자,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나흘째 상승하면서 2280 들어서는데 뭐 주초에 제가 돌파한다는 거는 뭐 2300 넘어가는 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뭐 표현은 드렸고요. 네, 오늘 뭐 종합주가지수 뭐 대형주들은 제가 기조로 가는 거죠. 네, 일단 제가 어쨌든 이번 주에 만나는 이 삼성전자 단기 고점 치고 매물 소화들 할 것 같습니다. 하는데 어쨌든 뭐 IT들의 숨죽여 왔던 시간들을 확실하게 좀 열었다는 것. 네, 이게 있고 그여 가지고 자동차주들도 지금 기아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이틀 연속 네, 강세로 네, 지금 2차 상승이 나왔죠. 최근에 이제 뉴 카니발 네, 매출 급등도 했지만은 자동차가 걸어왔던 길이 장기 소외 종목이죠. 장기 소외 종목군들이 이제 뭔가 변화가 이번 주 좀 일어났다는 것. 대형주는 등락을 주고가지 원웨이로는 짝까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오늘 이제 두 가지 표로 나눠지는데 여하튼 IT는 제가 여러 개이 남아있다 했습니다. IT가 이번 주에 섹터로 봤을 때는 가장 양호하죠. IT 보면 오늘 코스피에 주초 언급도 같이 드리고 있는 DB하이텍이 어제 예, 매물 소화를 하고요. 네, 완전 정고점이 넘어와 버렸습니다. 그동안에 못한 부분이 지금 한 달 반 쉬었죠. 휴식을 취했는데 내용이 되는 주식은 네, 이번 삼성전자가 돌아설 때 네, 수익률 게임 벌어지죠. 오늘 코스피의 대표적 네, 강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이버하고 카카오에는 실적은 잘 나올 겁니다. 잘 나오는데 이게 반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네, 좀 적게 가는 거죠. 네, 그동안의 상승의 주도권에서는 조금 뒤처지고 있다는 것. 네, 올라가는 가운데 좀 여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희의 투자 전략은 같은 값이면 세게 가고 크게 갈 주식을 빨리 갈 수 있고 이런 주식을 당연히 일반 투자를 원하겠죠. 거기에 대한 차관이지 뭐 회사가 나쁘다는 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봐야 되겠고 오늘 IT들도 지금 급등주가 나옵니다. 항상 급등주도 있죠. 근데 급등해가지고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그 사실 큰 의미가 없고 급등이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가는 작업 네, 이게 제가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아마 화요일 공개 방송에서 제가 드린 내용들도 참고해야 되겠는데 일단은 오늘 IT는 우선에 지금 이슈가 부각된 건 언급드리는데 심택 이슈가 크게 부각됐어요. 예, FP12 쪽 실적 잘 나올 거야인데 어제 오후에 그런 부분하고 반영이 덜 된 부분들 네, 지금 움직인 주가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MC넥스, 테스나도 또 추가 급등이 일어났고요. 네, 오늘 코스닥은 IT들 못다는 종목들이 납니다. 주초 잘 보자 시스템 반도체, 랩패스도 급등주가 돼버렸죠, 그죠? 네, 이런 시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IT도 이번 주 반복까지 상승 가도를 달리는 종목이 될 거라는 거. 네, 이거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 한편이 오늘 제약바이오는 정말 소수만 가고, 오늘은 제가 코로나 치료제도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근데 지금, 그동안에 저의 주력 종목이었던 시젠만 진단키트가 아니었거든요. 결국에는 일반인들이 오늘 수젠텍이 상한가가 들어가니까 2등 관련주. 제가 이번 주 공개 방송을 통해서는 이 진단키트주가 끝이 아니다. 네, 아직 시세에 힘이 더 남았다. 이거보다 더 좋은 실적은 없다. 자세히 강조를 해드렸는데 2등이 인도 매출이 커지는 랩지노믹스죠. 네, 오늘 거의 상한가 근방까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솔젠트 이게 반영이 덜 돼 있는 예, 지금 이제 EDGC도 네, 급등 예비후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화요일날 제가 언급드렸던 내용들이고 코로나 치료제는 지금 일반인들이 막 달라들고 막 그런데 구분을 좀 반드시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국내용으로 뭐 관련주가 움직이는 것들은 사실 그 수급 게임이지 단타들이죠. 실질적으로 이번에 대시제가 났습니다만은 가능성은 국내용에서는 신풍제약이 우세한 건 맞아요. 네, 근데 한국은 코로나 환자 수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거 붙잡아 놓고 임상할 사람이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천몇백 명밖에 안 되니까. 미국은 확진자가 400만 명이죠. 큰 물에서 놀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 초반까지 조정을 줄 때 사둬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엔지캠 생명과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큰 미국 물에서 놀아야 되는 거죠. 미국에서 임상 요청이 왔고 임상 비용까지 승인 떨어지면 대주겠다잖아요. 그죠? 왜 이런 요청이 왔는가는 나중에 알겠죠. 그죠? 그래서 국제용 큰 물에서 놀 수 있고 실제적 현실화될 수 있는 시세가 바로 엔지캠이 아닌가. 그래서 뭐 오늘 11만 8천에서 13만 가죠. 네, 어쨌든 이번 주 제가 3일간 언급드린 내용이 잘 돼서 극대화로 갈 수 있는 여건 마련을 또 하고 갑니다. 자, 이렇게 봐야 되겠고 지금 제약바이오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터지는 종목은 터져요. 네, 제약바이오 어렵다 다 죽는 건 아니거든요. 네, 뭐 매도팩도가 확실하게 선택이 되어졌죠. 근데 어제 제약바이오가 왜 떨어졌냐면은 기관 투자자 입장에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자동차 주고 대형주 매입한 돈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공모펀드에 지금 투자를 안 하잖아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야 신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자동차주 대량 매입을 하기 위해서 코스닥의 바이오를 완전한 집중적 매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돈이 없는 투신들이죠. 외국이나 연기금이나 일반 투자들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틀간 매물 소화가 세게 됐던 바이오도 내용이 되는 주가들은 제가 생각하는 다시 반격을 취할 수 있다 봐야 됩니다. 주초저 관심 종목 3선 안에는 삼천당 제약도 있었죠. 그죠? 네, 이번 주 조정 이후에 이런 급등이 일어난다는 것. 제약바이오도 지금 반락형, 전전긍긍형 이렇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데는 가격 매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싸면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모멘텀의 날개가 잡힐 때 급등하는 거죠. 네, 이렇게 보고 IT하고 오늘 진단키트 소수 바이오 게임이 다시 일어났다는 것. 네,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제가 조금 뭐 조심하고 많이 났던 거 이런 것들입니다. 뭐 S퓨엘셀 보면 알죠. 21선에서 지금 3일간 머물다가 네, 이렇게 축 처져버리는 주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 테마주 성격의 급등의 주식을 내가 조심해라는 겁니다. 펀더멘탈 게임, 주요 이슈 게임은 이렇게 장착이 되어지면은 만들어서 다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쨌든 코스피는 기조요. 코스닥은 들쑥날쑥형인데 그래도 뭐 수익률 게임 전선 이유 있는 시세들을 중심으로 한 게임은 여전히 활발하다는 것. 이게 오늘장 가장 중요한 성격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을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요일장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바로 또 이제 다음 주는 8월 달이니까 8월 달에는 사실 9월 달에 공매도 이 해지와 관련된 부분들, 공매도 금지한 부분 해지를 뭐 연기한다 아니다 이야기가 많기는 한데 8월 달부터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이 다음 달을 위한 대응 전략도 함께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코스닥을 좀 좁히라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주식시장은 선제 반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9월 15일이면은 6개월 만기가 되죠, 코스닥이. 네, 그래서 코스닥 공매도가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 증권사 본점에 우리 상품 운용 팀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공매도 치려고. 네, 이거는 뭐 사실 팩트라고 내가 말씀드리는데, 근데 지금 뭐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이 먼저 좀 이탈되는 주식들이 지금 이제 좀 여러 종목들이 좀 나올 수는 있는데 네, 현재 제가 생각한 데는 이런 걱정들은 8월 초순에서 중순 넘어갈 때 하자고. 일단은 한 달 전인 8월 중순부터는 코스닥 정말 좀 뭐 집에 갈까 하고 터진 거는 좀 챙겨주면서 가야 되겠죠. 근데 공매도가 있다 해서 무조건 시세가 안 열리느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내용되는 시세들은 공매도 속에서도 감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큰 흐름으로 볼 때는 8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초순에서 중순까지 코스닥에서 뭐 시세 열어주고 이슈가 된 급등주들이 나오는데 여전히 또 극대화하고 이제 슬슬 조정 줄 때마다 코스피 종목을 관심을 가져라. 다만 코스피 종목은 조금 사는 것도 여유 있게 대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막 덤비지 마시고. 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제가 외국인들이 오늘 3일 연속 사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안 올라간 거를 살 수밖에 없다 했고 그래서 또 우리 삼성전자가 또 매물 소화기가 나오면은
네, 조정기가 나오면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제가 드릴 거고, 자동차주들도 지금 장기 바닥을 탈출했습니다. 장기 바닥을 탈출한 흔적들이 차트도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중기 골드가 나 있죠, 그죠? 이 기아차 차트인데 당장 뭐 실적은 좀 적었는데 앞으로 이제 전기차, 수소차 쪽 라인업이 지금 현대차 계열이 되면서 한국에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2차 전지 메이커들이 한국에 있는데 전기차를 도전장을 낼 만하죠.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현재 실적은 모자라나 앞으로 돌아선다면 터닝 어라운드 가치가 크다는 거죠. 기아차 보면은 지금 이제 PBR 0.6밖에 안 돼요. 네, PBR 주당 순자산 가치의 0.6배수밖에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많이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하려고 할 거예요. 단 이들은 치고 흔들리고 뭐 매물 소화 과정이 있을 건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일찍 찾아온 맛은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코로나라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의 의지가 의해서 정복이 어느 순간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가격 싼 주식을 외국인들은 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코스닥 시장에서는 단기 매매를 외국인들이 주로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힘은 남아있고 이유 있는 시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코스닥의 선별적인 대응은 하지만은 이것이 전면적 매도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오늘도 뭐 대표적으로 뭐 엔지캠 생명공학이 여러분들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파이버지도 좀 쉬어가는 맛이 있어요. 쉬어가는데 끝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에 과락 조정으로 보면 이건 기회로 내가 판단하고 있고 2차 전지 소재주들은 최근에 좀 수렴만 했지 못 가고 있잖아요. 그죠? 못 갔는데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갈 자리도 있고 뭐 다른 게 싼 주식들이 가게 놔둬야 되는 거죠. 근데 매물 소화가 잘 된 2차 전지 소재주 실적 기반형들 이런 패턴들이죠. 이건 포스코 케미칼이고 이런 주가들이 하나 둘씩 이제 8월 한 달, 7월 달에 한 달 쉬었죠. 쉬었던 2차 전지주들은 내용이 지금 전기차 모멘텀은 있기 때문에 다시 각광을 받고 갈 시간은 또 도래한다는 것. 7월 말과 8월 초로 갈수록 휴식을 취했던 2차 전지주들 지금 급등하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흔들림 응해서는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쉬어가는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기억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택과 집중 토마토 투자 클럽 여의수 전문가였습니다.